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 그중에서도 익스트랙티브 서머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본 문서를 어떤 요약문을 생성을 하는 건데, 그중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포함을 하면서 원본 문서보다 어떤 짧은 길이의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을 구분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대표적인 건 이제 익스트랙티브 서머라이제이션과 애브스트랙티브 서머라이제이션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xtractive summarization 같은 경우는 원본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요약문을 작성을 하고, abstractive summarization 같은 경우는 원본 문서의 내용을 리프레이징해서 그래서 새로운 요약문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크게 슈퍼바이즈드 방식과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이 있겠는데, 슈퍼바이즈드 방식 같은 경우는 원본과 이제 그에 대응하는 요약문이 주어질 거고요. 그래서 각각 원본 문장에서 각 문장이 이제 요약문에 속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하는 형태로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슈퍼바이즈드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나 그렇지만 이 데이터셋 자체를 얻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다음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서를 어떤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노드는 어떤 문장들이 될 거고, 그 노드를 이어주는 엣지는 이제 문장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프를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프 내에서 이제 노드의 중요도를 바탕으로 문서에서 중요 문장을 추출을 해서 이제 extractive summarization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그 평가 지표가 이제 루지 스코어인데, 루지 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앵그램 기반의 이제 리콜 매트릭인데, 앵그램 기반의 어떤 리콜 매트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정답 문장 어떤 예측을 했을 때 정답 문장이 있을 때 그 중에서 몇 개나 맞췄는지를 기반으로 이제 루지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지 1 같은 경우는 유니그램, 루지 2 같은 경우는 바이그램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루지 L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순서를 보존하면서 가장 긴 서브 시퀀스를 찾아서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루지 스코어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단순히 이 그냥 오리지널 루지 스코어보다는 이제 F1 스코어를 기반으로 한 루지 스코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래프 기반의 익스트랙티브 서머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기반의 익스트랙티브 서머라이제이션은 기본적으로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살펴보면은 페이지 랭크에서 노드의 중요도를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음 수식을 살펴보면 어떤 VI라고 하는 노드가 있고, 이 VI로 들어오는 노드들을 이제 VJ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노란색의 노드를 보면은 VI로 들어오긴 하지만 이 VJ가 다른 노드들과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런 빨간색 노드 같은 경우는 다른 노드들과 상대적으로 적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의 중요도를 이 들어오는 노드들 중에서 이 다른 노드들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노란색 노드들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중치를 줄이고, 이런 빨간색 노드에 대한 가중치를 늘리겠다라는 것이 이 수식에 이제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랭크 같은 경우는 를 수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각 노드의 중요도를 산출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임의의 값으로 시작을 해도 이제 모두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값 같은 경우는 이제 수렴 속도에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예시에서는 이제 디렉티드 그래프였고 언웨이티드 그래프였는데, 이거를 이제 언디렉티드 그래프랑 이제 웨이티드 그래프로도 확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지 랭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텍스트 랭크랑 이제 렉스 랭크가 있습니다. 텍스트 랭크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그래프를 계산을 할 때 이제 각각 노드를 문장으로 놓고 그 문장의 유사도로 이제 엣지를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문장의 유사도를 표현을 할 때 텍스트 랭크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의 토큰을 기반으로 그 토큰들이 얼마나 매칭이 되는지에 따라서 그 문장의 유사도를 계산을 하고, 렉스 랭크 같은 경우는 이제 TF-IDF를 기반으로 해서 문장의 유사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워드 임베딩 같은 그 워드투백이나 글로브 같은 그런 방법문들을 활용을 해서 문장의 임베딩 벡터를 구해서 이런 임베딩 기반으로도 그 문장 유사도를 정의를 해서 이런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페이지 랭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 노드 주변의 노드들도 이제 점수들이 함께 높아진다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이시는 그림처럼 이제 여기에 중요한 노드가 하나가 있으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노드들도 이 중요 노드의 그런 스코어를 전달을 받아서 이런 중요하지 않은 노드들도 그 스코어링이 높게 된다라는 단점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다이브랭크에서는 이 과거에 그 이제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조금 수정을 해주게 됐는데,
페이지랭크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이 전이 확률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지만 다이브랭크 같은 경우는 이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과거의 방문 횟수에 따라서 이제 점점 더 증가하는 그러한 형태로 설계를 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중요한 노드들만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알고리즘입니다. 다음은 이제 뉴럴넷 기반의 extractive summarizzation입니다. 먼저 서머러너라고 하는 알고리즘인데 서머러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바이디렉셔널 GRU를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 단위로는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이렇게 끊어진 형태로서 모델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임베딩은 각 단어의 이제 포워드랑 백워드 히든 스테이트를 컨케이트 한 다음에 그거를 에버리지 풀링 해서 문장의 임베딩을 구성을 하고 그 문서의 임베딩 여기서 이제 D라고 표현되는 문서의 임베딩은 각 문장에 이제 포워드 백워드 히든 스테이트 컨케이트하고 에버리지 풀링 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에 이제 넌리니어 트랜스폼을 하나 추가를 해서 각각의 센텐스의 임베딩에 넌리니어 트랜스폼을 추가를 한 형태가 이제 어떤 문서의 임베딩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주어진 문장 단위의 임베딩들이 주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제 SJ라고 하는 거는 J 시점 이전까지의 요약문에 관한 정보를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클래시피케이션에 들어가는 인풋으로는 이제 J 시점에서 J 시점의 문장에 대한 정보가 맨 처음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문서 관점, D 관점에서 D라는 벡터 관점에서 이 J 시점의 문서가 얼마나 중요한 문서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중요도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요약문 SJ라고 하는 그 요약문의 정보 관점에서 지금 문서가 얼마나 유사한지 그러니까 유사한 정보는 다시 요약문에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그 중복에 대한 제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 임베딩까지 더해져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값을 활용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머러너에서는 대부분의 그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문장 단위로 이제 레이블을 제공을 하기보다는 어떤 문서가 있고 그거에 대한 어, 그 요약문을 단순히 제공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각각의 문장이 이제 요약문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로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머러너에선 그걸 직접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제 선택된 문장과 정답 요약문 사이의 루지 스코어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각각의 문장의 레이블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리디한 방식으로서 찾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습을 할 때 이제 별도의 디코더를 활용을 해서 이제 실제 그 문서에 대한 요약문을 생성하는 그러한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 디코더를 함께 활용을 해서 이런 추가적인 정보로서 이 모델을 더 잘 학습할 수 있게끔 그러한 디코더를 활용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뉴썸입니다. 뉴썸 같은 경우는 이제 인코더랑 익스트랙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뉴썸의 이제 인코더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봤던 서머러너랑 동일하게 바이디렉셔널 GRU를 활용을 하고 문장 사이는 이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형태인데 이제 문장의 임베딩을 앞에서는 서머러너에서는 이제 에버리지 풀링을 활용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포워드에서 가장 마지막에 그 히든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백월드에서는 가장 첫 번째 히든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를 그냥 컨캣을 해서 어떤 문장의 임베딩을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익스트랙터 같은 경우는 인코더에서 각각의 문장에 대한 임베딩이 구해졌으니까 그 시점에 이제 문장 점수가 가장 높은 문장을 선택을 해서 요약문을 구성을 하고 요약문을 구성했을 때 예측의 결과랑 이제 그 원본 정답 값에 대한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